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30강이죠. 기업 분석은 일단은 기업 분석의 개요는 오늘 마지막이네요. 30강.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EV 에비타 들어보신 분 있죠? EV 에비타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PBR, PSR 까지 했죠. 그리고 요거 EV 에비타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개념이라도 꼭 알고 계세요. 나는 뭐 단타 치는데 이런 거 알아서 뭐해. 아셔야 돼요. 결국 주식으로 여러분 평생 하실 거잖아요. 그쵸? 네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자, 이 EV 에비타가 이 세 가지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봅시다. 어떤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자가 나고 있어. 그러면은 자본도 잠식되고 그러면 우리가 퍼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야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 자체가 안 돼요. PBR이나 PSR도 매출도 없어. 그런 기업은 뭘로 분석을 할 거야?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EV 에비타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적자지만 매출이 아예 없으면 물론 안 되지. 그렇지만 매출이 있고 적자지만 지금 현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요걸 이용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브 에비타가 그래서 만든 거고 퍼 같은 지표로는 가치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든 거고 기업이 영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는 내가 현재 뭐 투자 때문에 잠시 적자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기업을 위해서 요거는 개념이 뭐냐면 요런 기업을 위해서 만든 건데 세전 영업이익 요런 개념이 있는데 요게 바로 에비트예요. 에비트 영어로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그래갖고 이익 before interest and tax. 그래서 세전 영업이익을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회계상 현금 유출이 없는 지난번에 한 번 했지만 현금 유출이 없고 장부상으로만 현금 유출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거 또는 이제 감모상각비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았을 텐데 감모상각비라는 거는 감가상각비는 이거는 유형자산 우리가 유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감모상각비를 써요. 요거는 무형자산.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에서는 요거를 빼줬지만 요걸 다시 더해줘야 되죠. 현금 유출이 없으니까 요런 거 여기다가 이제 세금 내기 전이니까 세금 금액도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이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부에서 조작한 거 있죠. 장부에서 조작한 거 이런 거를 회계 조작한 거를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장부 조작할 때 뭘 조작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재고자산 이런 거를 막 엉터리로 넣죠. 재고자산 뭐 이런 거 엉터리로 넣고 그 다음에 뭐 비용 같은 것도 잘 이상하게 처리해가지고 회계를 조작하는데 이브 에비타 이 에비트 개념을 사용하면 이런 걸 피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EV 에비타라는 개념에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제는 EV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가치.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우리 돈 모아서 한번 사봐요. 1인당 10억씩 내세요 했을 때 삼성전자를 우리가 얼마에 살 건지 가치를 매겨야 되잖아. 그렇죠? 가치를 매기지 않고는 이게 얼마에 살지 모르잖아. 그래서 필요한 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가치 지불해야 되는 금액 그걸 이제 EV라고 그러고 에비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세금이나 현금성 비용을 빼지 않고 더해준 거예요. 감가상각비 같은 거, 감가상각비 같은 거를 영업이익에서 다시 더해준 거예요. 요것들을 포함하는 영업이익을 에비타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를 나눠준 게 도대체 뭐가 되냐? EV 에비타. 이거는 기업이 어떤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업이 영업으로 버는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자 1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씩 벌어 1년에 3억씩 벌어 근데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9억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 9억을 주고 인수했을 때 3억씩 버니까 몇 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몇 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한 돈을 다 갚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쵸?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우리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리나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적을수록 좋겠죠. 그쵸? 1년 만에 뽑을 수 있으면 이거 엄청난 거지.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돈 모아서 삼성전자 한번 인수해 볼까요? 5년이면 본전 뽑는데 그 다음부터 버는 거잖아. 팔 리가 없겠죠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회계상으로, 이론상으로 이제 다시 EV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V는, 우선주를 포함한 시가총액이에요. 뺀 게 아니고 포함한 시가총액에서 뭐를 더해요? 순부채를 더하는 거예요. 자, 순부채. 자, 요게 뭐냐 그러면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시가총액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뭐 곱하기 뭐? 주식수 곱하기 주가. 주식수에서
지금 현재 주가를 곱하면 되잖아요. 요게 시가총액이죠. 발행 주식수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럼 순부채는 뭐야? 순부채는 어떻게 구해? 순부채라는 거는 전체 차입금, 총 차입금에서 현금 예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빚이 있냐 이거지. 10억을 빚지고 은행에 2억이 있으면 8억만큼만 빚이 있는 거죠. 그게 EV예요, EV.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야? 엄청나겠지. 지난번에 봤을 때 이거 외웠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야?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나오죠. 시가총액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300조. 300조 플러스 순부채. 이 회사가 부채가 없다고 치면 우리가 300조만 있으면은 삼성전자 살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이 지금이 한 유튜브까지 했고 우리 한 300명 정도 되니까 1인당 1조씩만 내면 되죠? 예. 1인당 1조씩만 내면 우리가 부채는 제외하고 일단 삼성전자를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1조씩만 내세요. 내일까지. 제가 이따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자, 그래서 EV란 개념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 에비타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빗이 뭔지. 에빗이라는 건 뭐예요? 세전 영업이익이죠. 세전 영업이익. 세금을 제하기 전에 영업이익. 여기서 뭘 더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차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거의 가치를. 그걸로 나눠준 거예요. 2부에서 나눠주면. 그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고 치고, 300조라고 치고, 이 에비타가, 한 30조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뭐예요? 1년에 버는 거 30 정도 된다고 치면, 우리가 10년이면 뽑을 수 있다는 거죠. 10년이면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HTS에서 일단 볼게요. HTS에서 자, 기업 분석. 기업 분석에서 보면 보이시죠, 이거? 기업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딱 치면 자, 기업 투자 지표를 볼게요. 투자 지표 쭉 보면 여기 뭐야? EV 에비타가 나오죠? 지금 현재는 EV 에비타가 평균으로 아마 한 5 정도 되죠. 5. 작년에 많이 떨어졌네. 작년에 많이 떨어졌네. 3년이면 우리가 300조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EV 에비타가 이거라는 건. 올해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한 5년 정도면 우리가 1조씩 모아서 삼성전자를 인수하면 3년이면 평균으로 봐도 5년이면 본전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남는다는 거죠. 자, 일단 랭킹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투자 지표를 한번 볼게요.
쭉 보면은 누가 자꾸 전화하니? EV 에비타 이 순위 있죠? 순서가 낮은 순으로 쭉 나오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낮아졌네요. 지금 2년이면 본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3년 제일 높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거꾸로 해가지고 짠. 와, 이거 엄청 많은 것. 400년 400년이 지나야지 788 1000 HLB는 1000년이 지나야지 본전을 뽑을 수가 있어요. 1200년 셀트론에서 그래도 1200년. 이런 거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249년. 자, 요게 낮을수록 좋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처럼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똑같죠? EV 에비타. EV 에비타는 우리가 볼 때 3배 이하인 경우 3배 이하인 경우 보통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뭐냐? 자, 여기서 EV 에비타를 쳐볼게요. EV 치면 EV 에비타 나오죠. 요게 3배 이하. 3배 이하.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똑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되면서 EV 에비타가 3배 이하인 거. 짠. SCS 엔진은 맨날 나와, 얘는. 상상인. 지금 그만큼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치는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 좋은 거. 신대양제지 얘도 맨날 나오네. 중장기로 들고 가면 되겠는데, 회사만 안 망하면. 망할 회사도 아니지. 크리스탈 신소재 쭉 나오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쭉 보면 삼성전자도 나와요. 그쵸? 아직도 저평가라는 거야. 중국주 저런 거는 뭐 저기고, 실제로 이 중에서 EV 에비타로 구했을 때 우리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계속 사는 거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 실적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30강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지표 4가지까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공시. 여러분들 공시 궁금한 거 많죠? 뭐 무상증자 공시, 실적 공시, 그 다음에 뭐 어디랑 계약했다 공시. 그러니까 공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디피컬트한 게 아니고 하드한 거죠. 하드한 것도 아니야.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 공시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 자, 30강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